안녕하세요.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 이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바둑TV에서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네, 한국 바둑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는 4인방을 초대했고요. 네. 그와 이제 10년 차이 나는 아주 어린 유망주들을 모셔봤습니다. 사실 이 10년 차이가 바둑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창호 구단부터 내려오는 이 1인자 계보를 보면은 7살에서 10살 차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딱 그 정도의 나이 차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욱하는 이제 총 4명씩 출전하는데요. 네. 10년 차이가 각각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신진서와 박정환 구단이 아직 한국 바둑계를 굳건히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망주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세대 1인자를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인지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 97년생 기사부터 2007년생 바둑계를 주름 잡는 정상급 기사와 10년 차의 미래 유망주 간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정상 쪽에서는 굉장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죠. 변상일, 박하민, 신민준, 신진서 이렇게 나이 1살 차이 나는 순서대로 출전을 하고요. 네. 영재, 유망주 쪽에서는 역시 이제 김은지 선수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 네. 조상현, 김인찬, 주현우 선수가 차례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 선수들도 지금 연구생이거나 다른 여타 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아주 뛰어난 유망주들입니다. 네, 이미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첫 대결로는 변상일 김은지 선수의 대국으로 출발하는데요. 치수는 정선이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30분에 40초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 있어서는 이 유망주들 중에 유일한 홍일점 김은지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이미 프로 무대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프로가 된 김은지 양이고요. 사실 이제 변상일 구단을 상대로 치수가 선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는 같이 프로가 돼서 공식 시합이 만나면 포선에 두긴 하겠지만 사실 변상일 구단을 상대로 선에 쉽지 않거든요. 김은지 선수가 어떤 대국 내용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이 김은지 선수가 수일기가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아요. 두 기사의 맞붙는 전투 어디서 붙어일지. 그게 과연 이제 초반부터 부딪힐지 아니면 중반에서 이루어질지 한두 번 정도는 크게 두 기사가 수일기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김은지 선수에 대해 VCR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도전하는 한국 바둑의 유망주. 바로 김은지 선수는 2019년 하림배 전국 아마바둑 여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전년도에도 우승을 차지해서요. 그 시절에서 2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아마바둑계는 이미 주름을 잡고 있었고요. 이 한국 제집의 아마예선 결승에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얼굴을 비추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은지 선수에게 또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 한국기원에서 여자 입단 대회가 치러졌었는데요. 자, 추첨을 하는 모습의 김은지 선수. 네, 본선 16강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김은지 선수는. 자, 이렇게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해가면서 정신을 나갔고요. 네,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장사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입단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여자 바둑리그에서 만약에 뽑힌다면 잘하고 싶습니다. 일단 프로 된 다음에 첫 판이 변상일 사관님이라는 게 되게 영광스럽고요.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대계) 프로젝트 포석. 97년생 변상일 구단 2007년생 김은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먼저 한국 바둑의 실세죠, 변상일 구단. 2012년에 입단에 성공했고요. 현재 1월 랭킹 5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KB리그 주장으로 뛰고 있는데요. 성적도 10승 3패로 굉장히 좋게 가고 있습니다.
바둑의 유망주 김은지 선수. 사실 1월 10일 얼마 전에 입단에 성공했어요. 네, 사실 입단 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출전을 했는데요. 그 많은 도전 끝에 영광의 입단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생각 시간은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자, 오늘은 바둑 유망주 김은지 선수가 변상일 구단에게 정선으로 도전합니다. 네, 김은지 선수는 얼마 전에 그 대통령배 이벤트 대국에서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정선으로 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을 펼쳐서 박정환 구단의 간담을 선을케 했는데요. 물론 대국에 패하긴 했지만 아주 내용 자체가 괜찮았습니다. 뭐 많은 정상급 기사들과의 대국도 많았고 네. 사실 이 선수의 입단을 바라셨던 바둑 팬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워낙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그 SBS 영재발군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면서 김석 구단하고 바둑도 두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 아주 대형 신인이 나왔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네. 영구생은 2016년도 4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에 입단은 한 1, 2년 정도는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느리게 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 입단한 나이 자체가 만 이제 12세 7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단 순위로 봐서도 굉장히 상위권이고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는 유망주입니다. 사실 이 김은지 선수가 연구생 시절에 최근에는 남자 여자 통합으로 같이 연구생을 진행 중인데요. 네. 그 남자 선수들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일조에 있는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2019년도 그 첫 회차, 연구생은 이제 1년 동안 8번의 리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회차부터 1조에 소속이 되었고요. 2019년도 마지막 회차인 8회차에도 역시 그 1조 소속으로 대국을 치렀습니다. 그만큼 그 작년에 그 연구생에서 정말 치열한 선수들하고 대국을 많이 했어요. 그 성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꿈에 그리던 입단도 이뤄냈고요. 그 어떤 프로 기사보다도 이 김은지 선수를 우리 이성 구단이 더 자주 보고 네. 또 바둑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김은지 선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인터뷰 같은 데서 김은지 어머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은지는 이제 10%의 재능과 90%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왔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옆에서 보면 김은지 선수는 정말 노력 성실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고 나서도 항상 자기 일을 하는 선수고요. 바로 이제 기보 같은 것을 적고 또 기보를 놓아보고 그러니까 한시도 이제 노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꾸준히 단련하는 선수고요. 기풍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정상에 있는 최정구단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최정구단의 어릴 적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제 바둑이 전투적이고 아직 초반은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중반의 전투력으로 그것을 이제 커버하고 있고요. 네. 초반에만 조금 그 포석에서 좀 좋은 모습으로 간다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바둑을 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이 수읽기와 전투군요. 네, 일단 그 오늘 바둑에서도 사실 이 전투 바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 변상일 구단이 아마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만큼 그 김은지 선수는 그 번뜩이는 수읽기 능력 굉장히 또 빨라요.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전투가 벌어진다면 볼만할 겁니다. 초반은 서로 이제 날일자로 걸치면서 진행이 됐고요. 이제 비슷한 점은 김은지 선수도 AI를 많이 쓰고 AI 중에서도 이제 릴라제로라는 AI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변상일 구단도 최근에 릴라제로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반에는 굉장히 AI가 제시하는 그 포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AI 그리는 포석이 나왔고요. 역시 날일자로 반대편으로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워낙 연구가 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진 않을 겁니다.
사실 이 여자 바둑계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물론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최정, 김채영, 오유진 이런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있었지만 최근 나이가 어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스미레, 네. 중국의 우이밍 이러면서 대결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뭐 스미레와 우이밍은 뭐 그런 이벤트 대결을 좀 했죠. 근데 한국만 공석이었어요. 네. 그 점이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프로의 유망주가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김은지 선수가 이제 프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실력상으로도 지금 뭐 사실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는 스미레 선수보다는 김은지 선수가 실력이 월등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중국의 우이밍 선수의 실력을 제가 정확히 보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뭐 갑조리그 여자 갑조리그 같은 데서 바둑 두는 거 보고 이제 보면 제 생각에는 김은지 선수하고 실력이 비슷하거나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까요? 예, 김은지 선수가 저는 약간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두 선수가 맞붙게 되면 굉장히 좀 기대되는 대결일 겁니다. 사실 그 공식 대국에서의 만남은 네, 이뤄지기가 좀 어렵지만 그렇죠. 최근 이제 뭐 트렌드라고 하면 온라인에서의 대국이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선수가 누군지 다 알고 대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도요. 뭐 조금 지나면 알게 돼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소문 끝에 뭐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누군지 알게 되는데 김은지 선수가 우이밍 선수와의 대국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뭐 온라인 대국에서는 거의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네, 되는데요. 그래서 뭐 그 이제 실제 대국을 해봐야지만 뭐 정확한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은 김은지 선수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유망주들도 계속 실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도 계속 단련을 하고 꾸준히 기록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 본인이 장기로 하는 전투와 수일기 면에서 있어서만큼은 변상일 구단에게 많이 배워갈 것 같고요. 네, 아마 변상일 구단의 스타일이 딱 그 김은지 그 선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어디서 맞붙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초반은 어떻게 좀 평온하게 가네요. 이거 참. 막았습니다. 이정석을 예, 이게- 요즘에도 사용하는군요. 참 신기하네요. 어? 위로 막는데요. 달라졌어요. 마우스 미스 아닐까요? 이게 요즘 거예요. 음, 근데 빠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하네요. 네, 밀고요. 여기까지 듭니다. 근데 이제 배석이 이런 형태에서는 잘 나오진 않긴 하는데, 이 형태라고 보면 백이 괜찮아요. 왜냐면 그 마지막 수로 간 이 양걸침의 자세, 이곳과의 간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배석상 보면 백이 성공한 모습이고요. 이 이유가 좀 중요하겠죠. 여기서 뭐 위로 붙이거나 이곳으로 붙이거나 선택인데요. 김은지 선수는 일단은 이곳에 실리를 차지하고 가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위로 붙였습니다. 늘었고 여기서 이렇게 붙이면 아래쪽에 축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축이 좋다는 얘기예요. 끊었을 때 이어야 되는데 단수 치면 나오는 축이죠. 일견 보기에는 이곳이 밀어져 있어서 축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절묘하게 축을 비껴나가서 비껴가면서 날일자에 걸리게 됩니다. 네, 이왕 해본 거. 다 나가볼까요? 네, 다 나가볼까요? 한 칸 비껴나가죠. 네. 그래서 축이 됩니다. 변상일 구단은 이 붙이는 선택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의 선택이 돼서 이 한 점을 잡히게 되면 아래쪽에 이 세력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귀로 들어갈 수 없고요. 모양을 키워가네요. 네, 지금처럼 밀어가는 것이 보통에는 많이 두어지지 않지만 지금 배석에서는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막아야 되는데요. 보통 예전에는 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호구 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권 나오고 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뭐 AI에 대한 수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또 꼼꼼하게 연구하는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네, 오늘 대국이 치수가 정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수법을 계속 고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특히 변상일 구단 쪽에서요. 뭐 아무래도 이제 덤이 없으니까요. 부담이 그런 따르죠. 부담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본인이 호선 바둑 요즘에 두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정선이 요즘에는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가요? 두다 보면 네. 이게 정선인지 호선 바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금방 또 이제 그 차이가 좁혀지기 때문에요. 큰 무리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네.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데 AI 보면은 한 집에 따라서 그래프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그 정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긴 한데요. 사실 요즘에는 사실 프로끼리도 이게 정선의 차이가 그렇게 큰지가 사실 의문이라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AI에게 두 점에도 프로가 도전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정선이라도 좀 한두 번 실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춰지는 느낌이 들고요. 예전에 진짜 사실 뭐 프로끼리의 정선이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부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단계에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밀었을 때 고민을 하는 건데요. 사실 그냥 여기는 막는 거 이외에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워요. 근데 막는 거 이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은지 선수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템포가 느립니다. 네. 저는 김은지 선수가 오늘 조금 천천히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네, 그 바람대로 지금 템포대로 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식전은 아닙니다만 네, 우리 김은지 선수가 프로가 되고 난 이후에 첫 대국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변상일 구단이라면 조금 더 본인의 실력을 뭐 승부가 그렇게 중요한 이 대국은 아니지만 더 실력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오늘 대국전에 이제 변상일 구단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셨나요? 변상일 구단이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분명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둘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좀 김은지 양을 위해서 네. 조금 더 세게 둬달라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워낙 이 김은지라는 이름의 이 선수도 유명했기 때문에 네. 변상일 구단도 이 선수의 실력이 과연 얼마만큼일지 네. 궁금해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변상일 구단한테 들어보면 김은지 양을 잘 몰라요.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 김은지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스미레 양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미레 양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을 때 뭐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이제 공부에 매진하느라 이제 사실 진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변상일 구단도 워낙 이제 공부밖에 모르는 기사라서 사실 뭐 다른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진 않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소영 캐스터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김은지 양은 워낙 유명한데 말을 아끼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도 원성진 구단에게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이 선수가 분명 본인의 장점은 수일기와 전투인데 최근에 끌어가는 바둑 스타일을 보면 본인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바둑으로 좀 끌어갈 때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김은지 양이 프로가 돼서의 가장 큰 숙제이자 넘어야 할 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바둑은 포석에서 밀리게 되면 같은 그 기력에서는 거의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김은지 양의 약점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포석입니다. 근데 이제 그 AI가 나오기 전에 사실 김은지 양의 제가 바둑 두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바둑 두는 내용을 보면 포석을 AI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거에 맞게끔 두긴 하는데 역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실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김은지 양이 가장 강하고 잘 둘 수 있는 바둑의 포석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숙제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과 기력이 비슷하거나 약한 선수하고 붙었을 때는 포석이 뭐 그렇게 뭐 밀리더라도 네. 후반에 그 전투력으로 극복이 되는데요. 본인보다 조금 강한 상대를 만나면 초반에 밀려버리면 그 전투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가지도 못하고 쉽게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포석 부분은 이 프로가 돼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AI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도 본인의 좀 강한 부분으로 가기 전까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포석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이희성 구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김은지 선수의 기풍, AI 스타일 이게 이렇게 합쳐지게 됐을 때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사가 아무래도 최정 구단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정 구단은 지금 이제 기풍이 좀 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어릴 적에 김은지 양하고 비슷했어요. 굉장히 전투 바둑이고 네. 요즘에 그 유연함과 뭐 후반 이런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 입단을 하면서부터 그것을 이제 이뤄냈고요. 포석 부분도 많은 발전을 했고 네. 이제 본인이 잘 둘 수 있는 그 이제 중반이 워낙 세잖아요. 그런 포석을 본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여자 기사들의 그 롤모델이자 꿈이 최정 구단이겠지만 네. 그 최정 구단이 변하는 그런 기풍, 이 바둑 스타일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참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최정 구단만 하더라도 당시에 전투가 워낙 네. 강해서 스승인 유창혁 구단을 능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어느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급 기사가 되고 성적이 좋아질 때 어느 정도의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 남자 기사들도 그렇습니다. 뭐 전투적인 성향이었다가 굉장히 좀 유연해지고 엄청 이제 실리적으로 갔다가 그것이 이제 좀 두터움으로 변하고 예, 이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김은지 선수도 뭐 바둑을 이제 그 전투력이 강하더라도 초반부터 막 공격적인 스타일로 가거나 그러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김은지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 초반이 좀 엷어요. 예, 엷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좀 힘을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엷은 부분을 조금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선 실리를 착실하게 챙겨두고 난 이후의 출발인데요. 네. 여기를 밀자 붙였고요. 예, 이곳을 교환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자 3-4함을 들어갔어요. 변상일 구단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검토를 해본 것이고요. 최선의 판단이 3-3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흑이 이제 이곳 맞게 되면 간명하죠. 근데 백도 이렇게나 넘어가는 순간에는 귀를 다 차지했고 변까지 밀어 올린 자세이기 때문에 백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변화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변화를 한다면 뭐 막거나 이곳을 막는 것은 글쎄요. 일단 넘어가서 백의 의도기는 하거든요. 근데 반발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대신에 막는 순간 이 한 점이 가치가 조금 작아져요. 이건 언제든지 백도 이제 버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잡는 흑의 자세가 조금 중복입니다. 그래서 김은지 선수의 지금 생각 타이밍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거는 뭐 3-3이 쉬운 수가 아니에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붙이는 것 자체가 거의 실전에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형태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냥 막네요. 본인의 판단인데. 네, 역시 이제 백을 그 방향으로 넘겨주게 되면 좀 괴롭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단하는 의미에서 막았고요. 백은 넘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이 장면에서 사실 이 끼우는 게 굉장히 급소해요. 그래서 흑도 이제 끼워두게 되면 이제 무난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 역시 이 형태는 좀 중복이라서 이 끊어잡는 것은 이제 거의 좀 두기 어렵고요. 그냥 두점머리를 두드려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이 여기서 단순히 그냥 호구치고 이렇게 둔다면 두드려가겠지만
여기서 변상일 구단이 느는 선택을 한다면 여기를 올 시간이 과연 있는지 들어갑니다. 삼선으로 왔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군요. 여기는 이제 보통 끊어두고 백은 이제 귀를 잇게 되죠. 여기를 밀고 나가는 것은 이제 이 선을 많이 두어야 되기 때문에 좀 괴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지 않고 끊을 때 이제 붙여가는 건데요. 이 전투가 조금 어렵죠. 보통은 이제 한 점을 잡고 이렇게 되고 백은 지금 배석에서는 끊어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이곳을 키워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흑의 입장에서 여기를 두기 어려운 것은 여기에 안 두게 되면 이 밀어 올리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곳이 좀 급한 의미가 이 실전에서 나온 거죠. 그런 뜻에서 변상일 구단도 는 겁니다. 네. 손을 이제 못 빼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붙여갈 때 좀 걱정이라고 한다면 역시, 되게 반발이거든요. 이리 올라오는 거겠죠. 반발을 하면 근데 넘어가는 자세가 일단은 좋아서 일단 두점머리를 두드리네요. 받아주고요. 네. 이 자리로 손이 간 이상에는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둘 수 있어요. 근데 백은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늘어줘서요. 6선이거든요. 이 집이 이 정도면 이거 뭐 굉장히 크게 난 거죠. 근데 지금의 이 상황 자체는 흐름 자체가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서 흑의 입장에서는 썩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진행 같아요. 근데 백이 괜찮습니다. 실리도 한 30집 정도는 확실하게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약점도 남아있죠. 네. 그리고 이곳의 처리 자체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막막합니다. 정말 이소영 캐스터 말씀대로 여기를 진짜 밀고서 두 번 밀고 뭔가를 늘거나 반발을 할 수도 있지만 늘어주게 되면 위로 끊어서 반발을 하는 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네요. 근데 변상일 구단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둘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끊는 게 남아있어서 흑이 사는 것은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끊어갑니다. 바로 끊어갑니다. 끊어두고? 일단 하나 끊어두고 이 교환을 하네요. 어차피 여긴 늘어야 돼요. 네. 끊어두는 편이 상대의 약점을 좀 더 노출시킨다라는 걸까요? 이 교환은 자체로 이제 흑이 밀고요. 여기를 받을 때 축으로 잡히면 기본적으로는 좀 악수인데요. 이제 축으로 잡혔을 때 백의 이 자리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흑이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 와서 흑이 또 이곳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일단은 이 모양이 백이 좋아지면 만족이라는 변상일 구단의 생각인 것 같고요. 여기서 끊어갑니다. 아까 이성 구단 이 끊어잡는 자리는 좀 작은 자리다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이 밀어주는 게 조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점을 오히려 그냥 잡고요. 잡습니다. 여기 교환을 안 한 상태에서 흑은 완승이죠. 이곳을 끊어서 이렇게 늘고 밀고까지 되거든요. 나중에 여기 약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을 밀어주게 되면 확실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김은지 선수의 이 특징이 이런 데서도 딱 드러납니다. 이제 백의 집을 굳혀주지 않고 먼저 자중한 다음에 노림을 품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백은 이 자리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그것도 한 칸이네요.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흑이 예를 들어 뭐 밀고서 뭔가 축의 형태로 잡았을 때 이거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곳을 키우는 건데요. 지금 자체는 흑이 축으로 잡지 않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 아래쪽이 실리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본 겁니다. 흑은 완생을 했고 백은 일견 보기에 이것도 두고 이것도 뒀습니다. 역시 이제 이 결과 자체는 백이 조금 무세하고요.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에 대한 그 진동을 계속 노리면서 바둑을 두어 나갈 것 같아요. 일단은 손을 돌려서 뭐 이런 것을 양걸침하는 것이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기울어지지 않은 바둑입니다. 뭐 일단 호선이었다면 네. 아무래도 백이 조금 기분 좋은 출발이겠지만 이미요. 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약간 백이 편하다. 네. 근데 뭐 정선의 치수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되게 충분히 둘만한 모습입니다. 자, 이 다음 선택에 있어서 시간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역시 빈 공간이라고 하면 좌하, 좌변, 이 좌측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여기를 뭔가 두어놔야 3-3을 들어가네요. 이곳에 돌이 와야 나중에 이런 곳을 끊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거든요. 3-3을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김은지 선수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이제 여실히 볼 수 있는 이런 수법입니다. 이게 사실 양걸침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 이 3-3을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게 두지 않고 실리를 차지하면서 천천히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맞게 되면 밀어서 두고 이곳을 젖혀 있겠다는 뜻이죠. 지금 보통 이런 형태에서 백은 밀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를 늘고요. 이곳을 한 칸을 압박을 해서 넘어가는 것과 이거 2점을 공략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지금은 흑돌이 너무 두텁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칸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 배석도 김은지 양이 좀 고려를 한 거죠. 잠깐 손이 멈췄는데 그럼 아래를 막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선택은 하나 막아두고 손을 돌리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보통은 미는 건데 지금 배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길 그냥 잇고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선수를 뺏겨서 발이 느린 건데요. 네. 이 아래쪽을 견제한 의미에서는 이 진행도 가능은 해요. 근데 변상일 구단은 이렇게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이제 백도 이런 자리를 늘어가면 좋은 건데요. 네. 여기를 교환을 안 했으면 흑이 늘어갈 것이고요. 보통은 해놓는 건데 해놓게 되면 여기를 한 칸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 해두고 여기를 넣는 것은 이 한 칸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곳을 넣는다면 이 교환을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환을 하는 막아가네요. 거 보니까요. 뭔가 둘 것 같아요. 이거 교환했다는 거는 여기 둡니다. 있네요.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 변상일 구단과 김은지 선수의 대국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